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3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2019년 4월 28일 제1회 한국 초음파학회에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그만한 강의하고 또 선생님과 같이 디스커션을 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나쁜 방법은 집에서 혼자 책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우리 독서실이나 또는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경쟁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는데 혼자 발표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을 모셔놓고 자기가 학생이 발표하고 선생은 그 뒤에서 공부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원래 가르치면서 배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자기가 모르지만도 아는 것만큼 남한테 가르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배우게 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번에 강사가 9분이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선생님들이 쟁쟁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은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걸 마지막 타치를 잘해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강의 앞에 나와서 강의를 참 못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해보니까 자꾸 늡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다 하셔보셨지만 다음에 강의할 때 대관중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게 되죠. 강의가 오히려 대관중이 더 낫습니다. 강의가 소수보다 인원수가 많으면 훨씬 강의하기 낫습니다. 그러면 첫째 선생님들이 연단에 오르기 전에 첫째 자기가 첫 번째 강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컴퓨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하자 몇 초 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하는 사람 다시 불러가 그거 하면 시간 다 잡먹고 이거 영 페이스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하게 맡으면 반드시 슬라이드를 한번 가서 슬라이드 컴퓨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컴퓨터가 접속이 잘 안 돼 가지고 화면이 안 뜨거나 동영상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컴퓨터 제일 첫째입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장한테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가 강의를 맡으면 자기가 자장한테 가서 내가 오늘 어디 무슨 강의를 맡았습니다. 자장님은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강의 자료를 복사했는 걸 정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인사를 해놔야 됩니다.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투에서도 주심이 중요합니다. 주심이 채점 안 해도 주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때는 얼른 와서 띄워주죠. 내가 일방적으로 때릴 때는 아주 가만히 놔둡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행하게 코너에 몰렸을 때는 이제 주심이 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도록 해줍니다. 권투도 중요하고 축구도 더 중요하죠. 축구의 심판이 자기한테 호의적이 하면 우리 팀한테 불리하게 휘슬을 자꾸 불러요. 자꾸 반칙 그걸 부르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팀이 상대편 코너 페널티 에리어에 갔을 때 페널티 킥을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기죠. 그래서 주심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장한테 인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장한테 잘 봐주면 시간을 약간 오버타임에도 봐주고, 자장이 잘못 비면 시간이 칼처럼 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등단할 때, 올라갈 때 이제 천천히,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세요. 천천히, 급하게 다다닥 뛰어 올라가거나 급하게 오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올라가서 딱 서가지고 청중을 한번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딱 하고,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반갑죠. 그쪽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마디를 다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인사를 자장이 이제 소개하면 소개 다 받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요번에 선생님들이 일요일날 제1회 한국 총파학회에 참가하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멋지고 저찌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장 이름을 에워놓고 회장님 이름을 에워놔야 됩니다. 회장님과 오늘 자장하신 참가 소개해 준 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에워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워밍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할 때 가장 나쁜 강의법은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일 하자입니다. 슬라이드를 절대로 그대로 읽고, 그거는 책을 읽는 거지 강의가 아니죠. 딱 강의에 나오면 포인트를 집어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줄줄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빔을 사용할 때 가장 빔을 잘못 사용, 휙 돌리는 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빔을 딱 하고 포인트 중요한 것을 이걸 찍을 때 딱 간면하게 찍고 끄야 됩니다. 계속 빔을 줄줄줄 끄거나 빙빙 돌리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절대로 빔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할 때는 절대로 모노토너스 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할 때는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그렇죠.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단조로 똑같은 속도로 하게 되면 오후에 되면 청중들 다 수면 모드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 자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이렇게 눈의 그걸 돌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 보다가 이제 자기한테 아주 호의적인 얼굴을 봐거나 이런 분이 보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눈을 맞추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선을 한 군데 말고 전후 좌우 이렇게 분산을 조금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오버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맹강해도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행 연습하게 되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줘야 됩니다. 시간을 너무 남아도 안 되고 오버하면 큰일이고, 오버는 안 돼요. 남는 거는 좋지만 남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1분 오차가 1분 30초 정도 오차에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이 오게 됩니다. 질문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청중이 몰라하는 질문이죠. 이거는 아주 좋은 비나인 퀘션입니다. 가끔 말리건드 퀘션이 옵니다. 어떤 퀘션이냐 하면 저 강사가 진짜 잘하는지 뭔지 강사의 테스트 질문이 옵니다. 질문을 할 때는 딱 들어보고 모를 때는 정말 참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늘 궁금한 점인데 혹시 선생님이 한번 이 청중을 위해서 코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랑해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뭐 괜찮으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질문이 모르는 질문은 억지로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투리가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면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가 나올 것이라는 걸 대충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뭐 여담이지만 이제 가끔 보면 강사 이렇게 앞에 강사석에 앉아가 있죠. 앉아가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앉아가 편안하게 눈 감고 있든지 하십시오. 어떤 분은 거기에 와서 그 슬라이드 뭡니까 노트북 가오셔가 막 PPT 보는 사람이 그러면 좀 뭔가 없어 보인다 할까 좀 냄새가 푹푹 나거든요. 그러면 보지 마시고 그거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강의석에서 앉아가지고 오늘 강의할 PPT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강의하는 거 즐기시고 그러고 올라갈 때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여기 계시는 분이 내보다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중에서 절대로 모노토너스하게 하지 말았겠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는 끝마디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전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끝이 분명하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말의 끝이 힘이 안 들어가면 청중 어떻게 되느냐면 저 사람이 좀 자신이 없는 거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절대로 끝마디가 분명하게 되고 말을 빠르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느리게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 강사님 중에서 쌤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말하면 아니 뭐 내가 몰라가요 왔는데 그러면 내가 다 알겠다 뭐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가끔 쌤도 다 아시다시피 겸손한 뜻인데 강사가 너무 겸손하면 안 됩니다. 강사는 자신감에 차있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겸손합니다. 강의할 때는 소신껏 하고 질의응답은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강의에 올라갈 때는 전부 다 떨리지만 절대로 여기 분 다 잘하시던 배심을 넣고 천천히 걸어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면 강의가 중독이 됩니다. 왜 중독? 앞편이나 똑같죠.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게 또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제가 좀 지난번 오늘 오전에 강의했는 게 용차사 30일 강의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하복부 총파 보험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충수, 소장, 대장, 신장, 부신, 방광.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총파, 그 다음에 허니아 5개가 보험이 되었습니다. 직장 총파는 우리가 트랜스압도멘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경직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니아는 일반외과하고 관계 있고 그러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허니아 강의 자료도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할 때 그냥 강의 그대로 읽으면 사람들이 조금 뭐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려고 강의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강의하지 마시고 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한계로 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수 초음파는 우리가 충수가 잘 보일 때는 4장이고 충수가 안 보일 때는 3장이 됩니다. 첫째 이제 상행결장 장축상을 봐야 되는데 라이트 키드니를 보고 프로브를 내추럴 이동해가 상행결장 장축상을 봅니다. 이 장축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내강에코, 장백의 샌디폰의 내강에코입니다. 내강에코가 정상은 보에코인데 장염이 생기면 그게 물이 차이 가지고
내강 에코가 로우 에코 내지 또는 세미 솔리드 워터리하게 나오죠. 그 말은 장간의 내용물이 액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간 내강이 확장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장간백이죠. 장간백이 정상은 다이아미터가 3mm인데 3mm 이상 되면 두꺼워지는 거죠. 장간백이 두꺼워졌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간백에서 돌출된 장간 내강이 돌출되는, 이건 다이버티브가 있습니다. 장간백이 두꺼워지면 컨벡스에서 리니아로 바꿔져가 두꺼워진 백이 어느 부분인지 또 두꺼운 백의 천구조가 유지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장간의 단축상입니다. 요거는 단축상을 하나면에 전 어센딩 폴로는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를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초음파 영상이라 해서 변변이 없을 때 인증샷을 말하는 겁니다. 변변이 있을 때는 꼭 변변으로 찍는 거고, 변변이 없을 때는 인증샷을 찍는 거죠. 내가 강화문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 받은 사람의 친구가 사우나에 가 시큰 자고 돌고 저녁에 가가지고 심부름 시킨 사람인데 강화문에 가봤더니 물건이 없던데요 하면 곤란하죠. 강화문에 가가지고 인증샷을 찍어 놓고 그걸 가봤더니 강화문에 갔더니 물건이 없었디다 하면 이 녀석이 갖고 나가는데 그럼 안 갔는지 저놈이 안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바탕하는 인증샷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펜디스의 장축상, 단축상을 찍어야 되죠. 아펜디스 보일 때입니다. 아펜디스에서 보일 때는 가급적 아펜디스의 전장이 보이도록 하는데 전장이 다 안 보일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펜디스의 가급적 엔드 부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아펜디사이티스도 아펜디스 팁에 생기는 팁 아펜디스, 포칼 아펜디스 있으니까 아펜디스의 장축상의 팁 부분이 찍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컨벡스로 찍어도 되고 리니어로 하는데 만약에 정상 아펜디스 같으면 컨벡스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펜디사이티스 같으면 당연히 리니어 프로그램을 찍어야 그게 전부 다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견은 적어줘야 됩니다. 단축상입니다. 단축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라이소아스모스 있고 터미널 요 사이에 메조 아펜딕스 여기에 아펜딕 단축상을 찍습니다. 찍는데 여기에 다이메타를 재는 것은 장축에서 재는 게 아니고 단축에서 재고 아펜딕스를 약간 프로브로 컴프레션한 상태에서 재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상 아펜딕스도 다이메타가 커질 수가 있죠. 안에 가스나 그 페칼리스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약간 컴프레션한 상태에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펜디사이티스의 기본 영상, 아펜디스 내 영상인데 아펜디스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충수분할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장축상을 찍어놓고 에센딩 폴론 시쿰 라이소아스면서 이 영상을 찍어도 좋고 요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시쿰 나오도록 하고 터미널 나와가지고 찍었는데 아펜디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하고 하면 됩니다. 물론 아펜디사이티스에도 도움이 되고 아펜디스 아니라도 의심해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아펜디사이트 의심해가지고 올리면 심평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충수 초파는 1년에 한 번 뺏기 못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달이 아펜디스 의심하고는 이야기가 좀 안 되죠. 나중에 코멘트 해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소장대장 초파가 오히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장대장파는 뭐 하복부 통증, 설사, 발열, 복통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케이터 잡아가 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8장을 찍어야 됩니다. 8장을 찍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첫 번째 영상 질문이 굉장히 나한테 많이 와가 한번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왜 뜬금없이 SMV, SME를 찍어라? 이거 메센트리 크게 해박을 몰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센트리는 SMA 요 기시부
여기에 제조나 아트리가 있거든요. 제조나 아트리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상인의 30% 정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거기에서 영상의학과에서 요 사진을 찍어. 요 사진을 찍었다는 말은 요걸 노력했는데 안 보이니까 요걸 찍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MA 기술에서 제조나 아트리가 나오고 제조나 아트리 주위에 메센트리가 보이면 여기 메센트리 루트입니다. 루트. 요 메센트리가 쭉 나와가지고 장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스럴 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로테이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돌아보니까 SMV의 SMA가 위치가 뒤집어지죠. 밖에 그걸 휠풀 사인, 월풀 사인, 월풀 세탁기 안에 보면 뺑뺑뺑 돌죠. 그걸 매치로. 그 이유를 아실 쌤들 요거 분명히 묻히십니다. 요 사진을 찍은 목적은 우리가 SMS 기시하는 제조나 아트를 보고 그 주위에 메센트를 보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영상 소위 말하자면 인증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IC 발브 영상이 들어갑니다. IC 발브를 찍을 때는 오브라이크 스캐너가 터미널 일륨이 만나고 C코마 연결되는 IC 발브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이면 안 되고 안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다 찍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요 두 장이 기본 영상이고 다음에 오늘 어서 오십시오. 20세 찾는다 애먹었습니다. 오는다고 참 애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하복부 스캐너는 두 장입니다. 딱 두 장인데 첫째 하나의 영상은 터미널 일륨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것보다는 여기에 라이트 저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의자 하나 땡겨오시고 라이트 일리아가 하트를 끼워서 터미널 일륨을 찍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랜드마크를 같이 해가 찍어야죠. 서울에 와가지고 대림이 이편한 세상 앞에서 사진 찍으면 곤란합니다. 대구나 서울에 대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입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증샷은 딱 랜덤하게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센딩 콜론의 그립을 찍어야 됩니다. 그냥 찍어도 좋겠지만 라이트 소아스머스를 끼워서 찍으면 이 어센딩 콜론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복부는 한 장입니다. 우상복부는 어센딩 콜러의 원입을 찍는데 그냥 찍도 좋지만 라이트 키드를 약간 끼워가 찍으면 이게 어센딩 콜론의 그 디스탈이구나. 그 다음에 제주놈을 찍습니다. 제주놈은 자상복부에 찍는데 횡단이나 종단은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찍으면 누에 꽂히면 지금 움직이는 제주는 보이는데 이거는 뭐 컨벡스로 찍어도 되고 리니아로 찍어도 됩니다. 컨벡스로 찍어 잘 나오면 컨벡스 정도 잘 안 보일 때는 리니아로 찍어야 됩니다. 벽면이 있을 때 당연히 상시하게 찍어야 돼요. 다음에는 자상복부, 좌측 복부인데 디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은 좀 찍기 어렵습니다. 어센딩 콜론은 복부에 들어가면 되지만 디센딩 콜론 뒤쪽으로 거의 첫 복부로 했거나 뒤쪽으로 하거나 한자를 피금자를 라이트 라테럴 대꾸비스 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왜 디센딩 콜을 찍으면 요게 그게 많거든요. 요새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라든지 또 요즘 점점 많아진 얼스레이트 콜라이티스 또는 뭐 크론이라든지 이런 또 디센딩 콜론의 오스트락티는 콜론 캔서라든지 또는 뭐 다이버티큐라이티스라든지 또는 뭐 그 뭡니까 복막 수염 이런 것이 여기 많으니까 그 디센딩 콜론 찍어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콜론 찍습니다. 이건 뭐 쉽습니다. 찍을 때 랩트 일리아가트를 끼워서 시그모이드 콜론 찍는데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미널 일륨은 소아스 머슬에 딱 인접해가 있는데 요놈 시그모이드 콜론 굉장히 리던던트 해가지고 어떤 거는 해보면 소아스 머슬하고 상당히 떨어져가 시그모이드 콜론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8장의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그냥 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해 키포인트를 딱딱 이야기하면서 강의하면 그래도 강의에 들어놓은 영양가가 있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중수의 이야기하면 위치 변이를 이야기합니다.
충수가 위치가 굉장히 버라이벌하거든요. 버라이벌합니다. 그리고 충수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중력에 의해서는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한 똑바로 슈파인이 있는 거하고 한자를 레프트 라테럴 할 때 쿠피스라면 충수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충수를 검사하는 방법은 첫째는 여기 어센딩 콜론 시쿰 터미널 인류 요건 라이트 일리아가트리 소아스머스 랜드마크가 소아스머스 라이트 일리아가트리 터미널 인류 시쿰 IC 발부죠. 이제 책에는 보면 IC 발부에서 밑으로 내려가가 시쿰의 기시부에서 아펜딕스의 기시를 찾아가 따라간다 이래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면 첫째 IC 발부가 안 보일 수도 많고 시쿰의 고형 대변이 낀 게 있으면 많으면 IC 아펜딕 기시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기시부를 찾아보고 안 되면 프루브를 조금 내적으로 해가 소아스머스라고 터미널 사이에 있는 튜블러 스트럭처를 찾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많은 리트로 일리오 터미널 밑에 있는 아펜딕스입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자를 일단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스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펜딕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데쿠비스 해가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스 하면 앞에가 어떻게 밑으로 처지게 되죠? 주물럭을 좀 대줘도 좋습니다. 하여튼 한자를 포지션을 취했냐면 앞에가 이쪽에 있던 앞에 일로 쳐집니다. 물론 아펜디사이트 앞에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프루이드하고 있으니까 정상 앞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도 안 보인다.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시쿰 뒤쪽에 있는 서브 시칼인지, 그 다음에 리트로 시칼인지, 또는 파라콜리 콜론 요 세 가지가 있는지 보는. 이럴 때는 볼 때는 우리가 프루브를 전복백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라테랄 어프로치 하더라. 또는 프루브를 리니아로 안 쓰고 컨벡스 프루브로 사용하든지, 또는 한자를 데쿠비스로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체위 변화, 프루브 변화, 스캔 위치 변화 세 가지를 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정상 아펜딕스가 아니고 아펜디사이트 있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아펜디사이트 생기면 시쿰 월이나 콜론 월이 두꺼워지고 주위에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리트로 시칼이나 서브 시칼이나 또는 이런 파라콜리 앞에 가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펜 기시부에서 이렇게 오므라지는 아펜딕스의 기시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T를 찍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프리리안 앞에가 있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나가 터미널 리브 크로스에가 복배우로 나옵니다. 이 앞에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외과쌤이 제일 좋아하는 모닝 앞에죠. 복백을 딱 째자마자 바로 앞에 톡 티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앞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굿모닝 앞에입니다. 프리리안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골치 아픈 펠빅 앞에입니다. 아펜딕스가 기시에가 터미널 일리움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나 펠빅 캐비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염증이 펠빅 캐비티에 있는 그 T 부분에 앞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이놈이 PIDN 압세스인지 오바리안 압세스인지 뭔지를 감별을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이게 앞인지 또는 PID 압세스인지 반드시 감별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장 부신 방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장 장축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 장축상 슈파인에서 하든지 한자를 데쿠브스인데, 중요한 것은 신장이 장경이 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중심에코 복합제 메줄라 콜텍스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콜텍스는 고에코, 메줄라는 저에코 이렇게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야 문제가 아니고 컴프레셔너가
최대한 콜텍스 메줄라 중심 메코가 분리되도록 해주는 영상이 좋은 영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피규어할 때 아사다모하고 김연아의 차이점은 김연아는 퍼펙트하게 하잖아요. 점핑에서 내릴 때 어느 엣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산 점수가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 그랜드를 본다 하면 요 한 장을 어퍼 쪽을 더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드레날 그랜드. 그 다음에는 랩트 아드레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엔 단축상은 3장인데 제일 처음에 하일룸을 찾아야 됩니다. 하일룸 찾아가 라이트 레날 베인 IVC 아트리가 나오고, 레날 베인 레날 아트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중심에 곱하기 요 카트가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가 나오도록 영상 컬러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고 위쪽으로, 이거는 뭐 자기가 적당한 위치에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신장은 스크린을 윈도우로 해가 랩트킷 장치인데 좌측 신장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신장 간이랑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좌측 신장에는 스프린은 좋은 친구인데 나머지 콜론이나 스토막은 방해꾼이죠. 그 다음에 좌측 신장은 좀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신장 전장을 한 다면에 만든 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가능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은 단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일론 보고 하보 상보를 보는데, 문제는 요거 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장축에서 프로브를 시계 반을 돌리는데 이쪽에는 장관께서의 방해를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남한테 리날 베인 아트를 알락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칼라 도프락 띄우는 최고죠. 칼라 도프락 딱 띄우면 아, 이게 리날 베인 아트리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칼라를 꼭 사용하는 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광의 장축 단추입니다. 방광 장축해가지고 여기에 프로스테이트 렉툼 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를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프로스테이트, 여자는 유트러스고요. 이렇게 장축합니다. 그 다음에 단축을 볼 때는 위에서 우로 내려오는 거죠. 장축, 단축하기 좀 말이 안 맞네요. 횡단상, 종단상. 이 방광. 그렇죠. 장축, 단축. 네, 조금 종단상. 여기는 횡단상. 횡단상에서는 위쪽, 중간, 아래쪽이 봅니다. 그래서 위쪽을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에 복배기에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생겨요. 여기에 만약에 메스가 있다 하면 눈 감고 유라칼 축으로 생각이 되죠. 유라칼 축이죠. 눈 감고 유라칼 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뭐가 나오도록 해야 되냐면 트라이고네리아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트라이고네리아 옆에 유레트로 베시큐럴 장실이 있죠. 네, 장실에서 유린 제트가 나옵니다. 가끔 질문 옵니다. 이제 유린 제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손들어가, 아니 칼라 도플에서 이 소변인데 헬리오도 아닌데 왜 유린 제트가 나옵니까? 칼라로 나옵니까? 이 사람 알면서 질문합니다. 모르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유린 제트가 소변이 죽인데 왜 저 헬리오 신호가 나옵니까? 문수첩 있습니다. 그거는 딱 한 칼로 잡아야 됩니다. 아, 선생님, 이거는 저 칼라 도플의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소변이 그 유리너리 브레드로 이제큐레이션 될 때 플로우의 이동에 의해서 모션 아티팩트로 나옵니다. 헬류 신호가 아닙니다. 혹시 선생님이 아사이트에서 검사할 때 체위를 변화시키면 아사이트 움직일 때 칼라 도플러의 헬류 아티팩트를 보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러 가면 상대가 제압을 해버리죠. 그렇게 모션 아티팩트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스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